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처럼 하는 뜨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뜨개멍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날짜는 8월 26일 금요일 오전 이제 한 9시쯤 돼가요. 제가 지난번에 뜨개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루틴을 좀 꾸준히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애를 드랍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멍멍이를 산책시키고 그 다음에 요가를 하고 그리고 주엄 좀 이런 거 저런 거 챙겨가지고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수다 떠는 시간, 그리고 조용히 뜨게 하는 시간. 조용하진 않죠, 제가 떠드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제가 오늘 뜨고 있는 것은 드레스예요. 베이비 드레스. 그래서 이거는 댄들라이온 드레스라고 푸틴릿의 패턴이고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댄들라이온 드레스 요거고요. 제 지인의 아이가 곧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살, 3살, 지금 올해 2살이 되는 아이라서 2살, 3살짜리를 뜨고 있고,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네, 이 실이. 드랍스의 핑거링 웨이시예요. 제가 이거 만들어 드리는 그분은 항상 슈퍼와시를 원하시거든요. 손빨래 하기 싫으시다고 머신 와셔블 한 걸 항상 원하셔서, 그게 사실은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마음에 드는 실은 슈퍼와시는 잘 없거든요. 근데 요 실이 슈퍼와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 실 요런 색깔로 약간 가을색 같은데 아무튼 요 실을 사서 지금 뜨고 있어요.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단추를 아마 다는 것 같고요. 여기 뒤에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플랫으로 뜨다가 앞뒤로 뜨다가 이제 조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조인을 해서 원통으로 뜨면서 늘리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냥 뜨는 부분이라서 방금 전에서 늘렸고 이제 한 7로 정도를 그냥 뜨는 부분이라서 쉬운 것을 가져와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뜨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왔고요. 사실은 시작할 때 멍멍이 얼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멍멍이가 저를 쳐다보지 카메라를 쳐다보진 않네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한국에서 꽃동이라고 하죠. 꽃동이라고 하는 코튼드 툴레아 이고요. 7살이고요. 텍사스에 계시는 어떤 브리더 분한테 샀고요. 그래서 2달, 8주 되었을 때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고요. 저희 멍멍이의 이름은 스프링글스예요. 스프링글스. 왜 스프링글스냐? 저기서 뭔가를 주워 먹고 있어요. 그 텍사스에 있는 브리더를 제가 온라인으로 찾았어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서 찾았는데 어떻게 막 뒤지다 보니까 찾게 되었는데, 아무튼 뭐 코튼드 툴리어는 뭐 한국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강아지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멍멍이 털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덴더라고 하죠. 덴더라는 그 피부에 좀 가까운 부분에서 나오는 털과 함께 나오는 그 덴더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짧은 털의 강아지들이 저한테는 그 알러지를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제 뭐 좀 긴 털의 애들은 저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저는 심하게 고양이 알러지는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대번에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음, 알러지 검사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 알러지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쓰러질 정도는 아닌데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막 이런 게 시작이 되죠. 미국에서는 워낙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알러지 약을 먹어가면서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어, 짧은 털인 것들, 그러니까 꼭 큰 개가 아니어도 짧은 털이 뭐 콜기 같은 것들도 짧은 털이고 짧은 털에 알러지, 짧은 털이라 알러지가 아니라 짧은 털에 덴더가 더 있기 때문에 긴 털은 그냥 솜털이잖아요. 그런 거에는 털 자체에는 알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알러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러지가 있었는데 물론 잘 모르죠. 시즈널 알러지라는 거는 보통 봄이 되면 그 시즌이 되면 막 꽃가루 날리고 그러면은 알러지가 있어서 한국에서도 되게 알러지가 심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그런 그러니까 알러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그 강도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제가 동부에서 좀 살았었는데, 동부에서 한 10년 살았나요? 동부에서 좀 살았었는데 그때는 알러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뭐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환경적으로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면 그 알러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그 괴롭던 알러지는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오고 나서 이제 몇 년쯤 지나고 나니까 다시 알러지가 시작이 됐어요. 특히나 소노마 카운티는 없던 알러지도 생긴다 뭐 이런 정도로 알러지가 되게 심한 지역이기도 해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이 되게 심한데 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지역 알러지가 심하다고 하시고요. 또 뭐 동부의 어떤 부주에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 알러지가 제일 심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 알러지가 뭐냐에 따라서 많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어, 알러지가 없다가 있다, 있다가 없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그 알러지를 갖고 있어도 발현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알러지가 있었는데 뭐 여기 와서는 알러지가 없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알러지의 요소를 저는 갖고 있지만 그걸 그동안은 발현을 안 했던 거죠. 어떤 이유로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알러지가 다시 시작이 됐을 때 의사를 볼 기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알러지 때문에 보진 않았고 그 기회가 됐을 때 이제 내가 알러지가 있다, 시즈널 알러지가 있다, 뭐 어떤 약이 좋냐, 뭐 어느 정도로 심하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알러지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러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 테스트는 진짜 지극히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종류의 모든 종류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풀도 종류가 얼마나 많고 나무도 꽃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 그래도 한 3, 40개 정도 되는 캐터고리로 나눠가지고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뭐 무슨 풀, 무슨 꽃 막 이래가지고 그 알러지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알러지를. 그랬을 때 이 알러지는 뭐 수치가 1이면 저 알러지는 수치가 5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적게 반응하는 알러지, 조금 더 심하게 반응하는 알러지.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풀과 모든 나무들과 꽃들과 그런 알러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 알러지도 있었고, 고양이 알러지도 있었고, 뭐 그 진드기 알러지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오래된 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 더스트 마이트 이런 그런 알러지 모두 다 있었는데 이제 어떤 것은 조금 수치가 낮고 어떤 것은 수치가 좀 높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놀라웠던 거는 아마 독의 알러지 수치가 한 2 정도 된다면 어, 고양이 알러지는 5 정도 됐어요. 5가 아마 가장 심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키우시는 집에 딱 가면 저는 대번에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던가 재채기를 한다던가 그래요. 그치만 개는 개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머무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를 키우자고 결심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개이냐가 중요했고요. 저랑 저희 남편은 좀 복실복실한 강아지를 좋아해서, 사실은 저는 골든 리트리버를 되게 많이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좀 키가 작고 좀 체구가 작은 편이어서 아무리 골든 리트리버가 순하고 그렇다 해도 큰 개잖아요. 큰 개를 내가 과연 핸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을 접었고요. 그리고 생각한 게 이제 코튼 도툴레아 하고 비숑 프리제 이런 아이들 중에서 고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브리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제가 사는데 로컬에 딱 한 번 브리더가 있어요. 코튼 그 브리더가. 근데 그분은 일단은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웨이팅 리스트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다가 이분을 발견을 했는데 타이밍도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멍멍이가 엄마를 쳐다보네요. 이 멍멍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걔를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랑 컨택을 하고 하는 동안에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주인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운이 좋게도 그때가 뭐 태어난 지 1, 2주밖에 안 됐던 상태여서 어차피 8주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거니까 그분은 텍사스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브리더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걸 한 1, 2년 정도, 그것도 이제 개가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집은 그 코튼 느툴리어를 꽤 여러 마리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 마리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강아지가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했을 때 그 전에 또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딱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서 5마리가 베이비가 태어나는데 한 마리가 피메일이었고, 피메일 여자였고, 그 다음에 4마리가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라고 해도 오래 저희 집에 있었기 때문에 토이 푸드를 키운 적이 있거든요. 그 개가 한 10파운드 될까요? 한 8파운드, 8, 9파운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4kg 막 이 정도, 4.5kg 이런 정도. 토이푸드를 키웠는데 하얀색이었고 털이 꼬불꼬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얀 게 말고 약간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꼬리가 긴 개가 좋거든요. 푸들은, 특히나 토이 푸들은 꼬리를 다 자르잖아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꼬리가 몽당하고, 이 약간 쉐입 자체가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 털이 달린 스타일의 꼬리여가지고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저는 꼬리가 긴 스타일을 좀 원했거든요. 그 골든 리트리버 같은 꼬리가 긴 멍멍이, 털이 막 있어가지고 털과 함께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완전히 상상 속에 나름대로 아이디어란 멍멍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하고 컨택을 하다가 그 5마리들 중에서 한 2마리 정도는 그냥 하였어요. 그리고 3마리, 5마리 중에서 이제 3마리는 색깔이 이렇게 되게 컬러가 되게 진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진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셋 중에서 어떤 아이를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을 물어봤죠. 퍼스널리티. 펄스는 아닌데 너걸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알아봤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에 개를 키웠기 때문에 개 성격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일단은 몸집이 다른 애들보다 작으면 저는 노였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저희 애도 남자고 저희 남편도 남자고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여자애보다 남자애를 선호했고요. 근데 어차피 여자애는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여자애가 확실히 몸집이 더 작더라고요, 남자애에 비해서. 제가 몸집이 작은 아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시달려요. 어릴 때 이렇게 몇 마리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몸집이 작으면 이렇게 뒤처져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큰 애들이 좀 괴롭혀요. 자꾸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격이 조금,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닌데, 조금,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애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조금 유한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보들보들한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컨선, 제 경험에 비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그 여자애는 몸집이 작아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내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둘 정도로 추렸는데, 그 하나는 벌써 이제 제가 결정을 하기 전에 디파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하게 됐는데, 일단 귀가 까맣고요. 제가 이 뒤 여기에다가 어렸을 때 처음 데려왔을 때 사진을 끼워 넣을게요. 굉장히 까맸어요. 양쪽 귀가 까맸고, 그리고 몸통에도 이제 군데군데 스팟으로 까만 스팟이 있었고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이제 일단은 그렇게 까매도 나이가 들면서 색깔이 연해진다는 거. 지금은 되게 연해요, 색깔이. 그런데도 그 색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몸 같은 거는 그냥 조금 약간 된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적인 게 있고, 귀는 까만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털은 제대로 안 자르고 싶은데 이제 귀가 많이 엉켜가지고 가끔 자르거든요. 저 옆에 멍멍이 자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카메라를 완전 돌려야지 보일 거예요. 그런데 보이시나요? 저 귀 부분이 조금 더 색깔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뒤쪽이라서 이런 부분에 약간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귀는 확실히 색깔이 뚜렷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코튼 도틀리어를 텍사스에서 샀기 때문에 그 브리더 분이, 제가 이제 엑스트라로 비행기 값을 더 냈고요.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멍멍이를. 그리고 저한테 양도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뭐 갑자기 이제 멍멍 얘기를 잠깐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멍멍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자, 오늘은 저 이제 제가 가져온 오늘의 토픽은 이제 가게에서 일하면서 생긴 일, 제가 클래스 하는 딜레마 그런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제 기브어웨이 제가 오늘 추첨을 해서 소포를 보낼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2주 정도 되겠네요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진행하는 시간은 채 일주일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영상은 제가 찍고 일주일 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포스팅 된 거는 제가 찍을 때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뜨개멍을 항상 포스팅을 하는 토요일이 아닌 그 금요일 날 찍기 때문에 6일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난번에 제가 다음번 뜨개멍에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시간이 조금 짧지만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엔 조금 생각을 해서 뭐 뜨개멍이 아니고 에피소드 시간에 뭐 드로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한 2주 정도로 늘려 볼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잘 모르겠는 게 그렇다고 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는 서브스크라이버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요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총 7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참여해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나름 다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끄트머리에 제가 어,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얘기는 제가 지금 요즘에 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애로사항 딜레마를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래스 얘기도 할 거고 뭐 있었던 에피소드도 얘기할 거고 뭐 그래요. 그게 궁금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게에서 일한 지가 이제 4년 반 정도 돼 간단 말이에요. 4년 반 안 됐네요. 4년 조금 넘었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이제 클래스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클래스를 할 발음이 막 세네요. 클래스 할 사람을 찾고 있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저는 익스피리언스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가르치게 됐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뭐 팬데믹 이전이고 가게 그 스토어 아워도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노는 날이 없었어요. Every day, 7 days a week 열었고 평일날은 8시간을 열었고 토요일은 7시간 그리고 일요일은 5시간 요렇게 1년 365일 중에 빅 할러데이 뭐 크리스마스, 뉴 이어스 데이, 땡스기빙 뭐 그런 날들 빼고 레이버 데이 쉬고 메모리얼 데이 쉬고 인디펜던스 데이 쉬고 정말 굵직한 그런 헐리데이를 빼고는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는 조금 팬데믹 전에는 조금
얀샵이 더 잘 되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지 여럿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라기보다는 일단 주인이 있고 누군가 일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고 아니면 주인이 없으면 일하는 사람이 둘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일을 했을 때 토요일은 조금 바쁘다 보니까 어, 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매상도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날은 제가 평일날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 해본 적이 있지만 그 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잠깐 동안이지만 주인이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하고 가게 주인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코 오너십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좋은 트라이였다.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제 스스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게를 한다고 어, 물론 좋은 기회기는 하겠죠, 딸한테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딸도 뜨개질을 했기도 했고 약간 미술 쪽에 정확히 뭘 전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술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공 분야가 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 오너가 돼가지고 코 오너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인이 둘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 명이 있을 때도 있고 가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진짜 본주인 그 엄마는 가게를 좀 덜 나오게 됐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 딸은 거의 매일 일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 이유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동업자가 둘이서 같이 가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도 반반씩 했을 거고 일하는 시간도 반반씩 투자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시스템이겠죠. 그런데 이건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딸이 그냥 조인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너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거죠. 내가 받을 돈을 받지 않는 거. 그거를 일하는 시간에 넣는 거. 그러니까 일을 정말 완전 풀타임으로 했고요. 거기다가 클래스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건 없죠. 왜냐면 이 딸은 투자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시간으로 때우고 엑스트라 시간에는 페이를 받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 취직을 하면 시간만큼 일을 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그 돈을. 그쵸?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일을 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내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떠났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워킹 안 하는 거죠. 어, 이제 파이낸셜리도 워킹을 안 하지만 이게 엄마와 딸의 케미스트리가 이제 얼마나 친해야, 얼마나 가까워야, 얼마나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랑 자꾸 부딪히겠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동업자라면 사실 감정을 그렇게 상하지 않고 어떤 그 가운데 점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딸이다 보니까
엄마도 딸이 원하는데 하고 놔두고, 엄마가 또 주인이다 보니까 딸이 선뜻 못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이게 그냥 1대1로 일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주인이지만 약간 종속적인 느낌이 안 들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가게에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얘가 뭔가를, 딸이 너무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플랜 해가지고 막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하던 대로 하기는 또 좀 뭐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때는 서로 부딪히고 또 어떤 때는 서로 놔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가게 운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둘이 같이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하이어가 돼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의 애로사항은 뭐였냐면, 난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둘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한테 얘기하고 얘한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얘기하면 얘는 모르고 있고, 얘한테 얘기하면 또 얘는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생각하는 방식, 얘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하고 얘가 어그리를 했는데 얘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컨퓨즈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그만 이 일을 하겠다 하고는, 이제 그걸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무브 아웃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잡을 잡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새로운, 이제 딸이 떠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약간 익사이팅 해가지고 또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요런 걸 할 거야 라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둘이고 또 이제 그게 또 파트너라기보다는 파트너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풀타임으로 일하던 한 명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몇 달 동안 가게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도 연락을 안 할 순 없어요, 손님들이. 나 이거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냐면 팬데믹이 나고 나서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 뜨개질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아졌는데 가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이제 부랴부랴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웹사이트에 주문을 해서 shipping도 가능하고 이제 픽업도 가능하게, 커브사이드 픽업, 음식점도 요즘에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저는 되게 좋고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바꾸고 나니까 사실은 편해진 게 많죠. 왜냐면 이제 편해진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그 온라인 스토어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일은 사실 하나 더 많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팔렸는데 그걸 빨리 그 온라인 그, 뭐지? 온라인에서 산 걸 체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가게에서 또 팔게 되는, 물론 이제 인벤토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온라인에 똑같은 수가 있잖아요. 이 실이 5개가 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누가 5개를 샀다 그러면 인벤토리는 지로잖아요. 그러면 보통 누가 그거를 이제 회수해서 이제 패키징을 하기 전에 누가 똑같은 실을 가져온다 그러면, 왜냐면 스토어 안에 있으니까, 가져온다 그러면 그거를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벤토리에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온라인 세일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일단 그러면 커스터머가 좋아하질 않아요. 내가 여기 있어서 샀는데 내가 이걸 못 사게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냥 인벤토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수량이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뭐 누가 이제
잘못 레지스터에서 링을 해가지고 어떤 수량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름 또 어떤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도 인벤토리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냥 인벤토리가 없는데 이걸 체크아웃 한다라는 워닝이 나와도 그냥 체크아웃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인벤토리 이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걸 실수할 때가 있죠. 이걸 팔렸는데 모르고 여기서 다시 파는 경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도 온라인 세일이 있으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다 전화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런 문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전화가 이제 팬데믹이 나면서부터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문을 전화로 해결을 했어야 됐죠. 몇 달 후에 이제 가게를 새로 열었는 가게를 이제 다시 오픈을 하고, 스토어 인스토어 샤핑은 안 되고 커브사이드 픽업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었는데, 예전에도 전화의 문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잖아요. 가게로 전화가 비즈니스에는 누구나 있죠. 근데 그 전화의 길이가 이 좀 약간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둘이서 일할 때는 그게 한 사람이 커버를 하면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 특히나 이제 팬데믹이 나서는 그게 이제 더 심해졌죠. 왜냐하면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전화로 해결하기는 너무 벅차죠. 보통은 이제 전화 오더가 있으면 인벤토리를 확인을 하고, 이제 크레딧 카드 인포메이션을 전화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인터넷이 그게 모든 커머스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전화번호로 크레딧 카드를 줍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건 되게 언컴포터블한 일이거든요. 차라리 온라인으로 체크아웃을 하고 말지. 그런데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 아직까지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이 이제 조금 시작하고 이제 좀 지나고 나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을 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텍스트 시스템을 들여왔어요. 전화를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전화 대신에 텍스트 문자를 보내면 되고,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화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바로 받을 수는 없고, 메시지를 남기면 저희가 전화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약간 온라인 전화 시스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로 메시지를 남기면 우리가 그 전화를 듣고 전화를 다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일을 하면서 전화를 안 받아도 되니까. 팬데믹이 나고 나서 일단 일을 원래 하던 애들은 다 일을 안 하겠다고 했고요. 저랑 그 소셜 미디어 하는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일을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 빼고는 다 일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손이 되게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일을 했고요. 커브사이드 픽업이니까 이제 손님한테 직접 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뭐 계단에 놓고 문을 열고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어, 그러고 나니까 되게 편해졌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말을 되게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그 스토어 아워를 바꿔서, 왜냐면 그렇게 목매고 가게 나와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팍 줄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5시간
오픈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스토어가 11에서 4까지예요. Everyday. 그리고 Tuesday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스토어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이 이제 저밖에는 없다 보니까, 일을 하러 나가면 이제 그냥 스토어 그 인벤토리 체크하고 온라인 하고, 그리고 뭐 커브사이드 픽업 준비하고 뭐 그런 일을 하다가 오게 몇 시간 일하고 오고 몇 시간 일하고 오고,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인스토어 퍼체스가 되니까 들어와서 사고 그랬죠. 근데 그 전화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건 예전부터 문제였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나 얀샵의 경우에 그 얀샵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스토어 몇 시에 닫니? 너의 여니? 오늘도 열었니?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 할러데이가 아닌 때도, 뭐 발렌타인스데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뭐 프레지던트 데이, 이런 데는 다 열거든요. 너희 연이 물어보는 그런 거, 스토어 연이 닿니, 시간이 몇 시까지니, 그거 물어보는 게 많고요. 그 다음 그 메시지에 나와요. 그 보이스 메시징이 보통 어느 가게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뭐 please leave your message 하기 전에 this is Castaway Yanshop and we're open from what time to what time and we close and what day, 그거 다 나오는데 그거 다 스킵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특별한 양이 필요하면, 나는 무슨 보로코에 뭐 무슨 울트라 알파카에 무슨 색깔이 필요해. 그건 이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땡큐 베리 머치예요. 그렇게 전화하시면 바로 인벤토리 체크해서 우리 그 실 있어 없어, 뭐 살 거면 뭐 크레딧 카드로 지금 살래, 아니면은 내가 홀드해 줄게, 아니면은 뭐 네가 지금 와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쉬워요. 그런데 이런 전화가 많아요. 어떤 전화냐 하면, 전화를 해서 나는 초록색 실을 찾고 있어. 초록색이 뭐 약간 뭐 에메랄드 빛이 아니라 약간 에메랄드 빛이고, 뭐 틸 색깔은 아니고, 뭐 풀 그레스 색깔은 아니고, 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의 컨셉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컬러와 제가 생각하는 컬러는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이 뭐 미술 쪽이랑은 약간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 색깔 추주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브라운인데 어떤 사람은 이건 레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레이 컬러인데 어떤 사람은 이건 블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런 색깔의 구분을 잘 하는 편도 아닌데, 미국 사람들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색깔을 보실 때 되게 여러 레이어로 색깔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딱 잘라서 얘기해요. 네가 와서 봐. 우리가 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린을 찾아 그러면 일단 어떤 웨이트를 찾아, 핑거링 웨이트야, 월스테드 웨이트야, 뭐 벌키 웨이트야, 뭐야. 그럼 일단 그것도 잘 몰라요. 이게 아주 가늘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It's not too thin, but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전화는 오래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그린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 내가 보기에는 이건 에메랄드인데 네가 볼 땐 아닐 수도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면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자기가 직접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전화를 해서 색깔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쉬워요. 정확하게 내가 말라브리고 월스티드의 레벌리 레드라는 컬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본 적이 있다. 나는 그 컬러를 원한다. 그러면 그게 그거랑 비슷한 색깔 그런 톤의 다른 얀의 그 레드를 원해. 그러면 차라리 쉬워요. 제가 알고 있는 색깔이잖아요. 그거를 찾아다가 요거랑 비슷한 색깔을 대조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나는 옐로우를 원하는데 정말 색 옐로우를 원하거든. 뭐 톤 다운된 거 원하지 않고 그린 섞여 있는 거 원하지 않고 레드를 아니 옐로우를 원해. 와, 그러니까 컬러 찾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는 제발 제발요 제발. 그리고 이제 어떤 또 다른 분들 중에 조금 힘든 거는 패턴 퀘스천. 자기가 지금 베이비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여기에 퍼스트 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턴을 해서 뭐를 슬립을 이걸 말로 설명을 해요 저한테. 그러면 일단 자세히 듣긴 하죠. 근데 자세히 들어도 해결이 안 날 때가 사실 많아요. 왜냐면 그 부분만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셋업은 어떻게 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패턴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서 스떡한 걸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 프리즘을 해요. 이미 나는 베이비 스웨터를 뜨고 있다는 걸로 그거를 다 프리즘을 하고 뭐 다 그 패턴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턴을 했는데 턴을 하니까 그 다음에 슬립을 하는데 이게 무슨 스티치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지고 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뭐 전화로 해결할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패턴을 이해하고 프로세스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의 패단을 딱 줄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게 일단 텍스트를 보면 아니까 텍스트로 답을 주기가 편하잖아요. 요즘은 누가 전화를 합니까? 전화 안 하고 텍스트로 다 끝나는데 제가 처음에 되게 샤킹했던 게 가게에서 일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랑은 너무 다르구나. 이 뜨개 의 세상, 이 온라인과 이런 팟캐스트와 니럴롱과 이런 것들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얀샵의 세상은. 그래서 아직도 레볼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모든 스웨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뜯는 방법이 여러 가지 떠보셨듯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실 컴퍼니의 원리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보로코 실을 사서 떴는데 라면 보로코는 회사 이름이잖아요. 보로코 실 안에도 보로코 울트라 알파카 있고 울트라 올 있고 그 다음에 뭐 DK 웨이도 있고 거기에 세분화돼서 이렇게 쭉 나오는 실의 그 각각의 이름을 모르시고 내가 보로코 얀으로 뜨개를 했다. 그러면 안다고 생각해요.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은 특별한 색깔을 찾으셨는데 그분은 일단 실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셨는데 제가 캐치를 하긴 했어요. 그게 어떤 얀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라브리고처럼 드림스 맞아 드림스였어요. 그래서 드림 인 컬러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색깔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그 드림스 인 컬러라는 브랜드 아래 되게 많은 서브의 네임이 있다. 핑거링 웨이스에 뭐 무슨 블렌드에 이게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말라브리고라면 말라브리고 싹이 있죠. 그건 핑거링 웨이스의 100% 슈퍼 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포르웨이 DK 안으로는 카프리노 이게 좀 최근에 캐시미어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실키 메리노라는
라는 거는 실크랑 메리노의 FF, DK 웨이트, 그 다음에 뭐 피니토 이런 건 100% 메리노 울. 그리고 뭐 월스티드 웨이스로 가면 월스티드 웨이스에 월스티드 말라브리고 월스티드가 있고 말라브리고 리오스가 있고요. 그래서 월스티드는 싱글 플라이 100% 울이고 넌 슈퍼 와시고, 리오스는 100% 슈퍼 와시고 폴 플라이고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리오스, 뭐 실키 메리노, 뭐 월스티드, 뭐 카프리노, 싹 뭐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 이름 안에 컬러를 보통 이제 그런 이제 각각의 거기마다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CV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CV 같은 경우는 색깔이 무슨 보르도다, 아니면 뭐 탈, 아니면은 뭐 블루프린트다, 뭐 이러면 그 똑같은 색깔의 실크 클라우드도 있고, 뭐 트위그도 있고, 뭐 리드도 있고, 그 각각의 이름마다 같은 색깔의 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실의 이름을 모르고 색깔만 얘기하면 그게 핑거링 웨이스의 그 색깔일 수도 있고, 월스티드 웨이스의 그 색깔일 수도 있고, 뭐 DK 웨이스의 그 색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색깔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웨이시냐. 근데 그분의 문제는 이제 그 실이 저희 가게에 없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웹사이트에서 직접 팔진 않고 그거를 디스트리뷰스를 해서 로컬 샵에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에서 사는 방법이다. 가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그거를 캐리하는 가게에 네가 전화를 해보거나 그걸 파는 온라인 샵에서 그걸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레벌리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오시면 일단 온라인 결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 만약에 무슨 실을 찾는다 그러면 일단 웹사이트에 가서 이 실이 있는지를 보고, 이 실이 있구나 하면은 사시면 되고, 없으면 주문이 가능한가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챌린지고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마주해야 된다는 게 저는 놀랍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로컬 얀샵에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가게에서 업하는 거는, 실을 감아주는 거는, 저희 가게에서 산 실은 감아주세요 하면은 감아드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커스터머의 니드에 그거를 대처를 하고, 퀘스천이 있으면 퀘스천에 대답하고, 체크아웃 하는 건 체크아웃하고, 실 사는 거 있으면 실 감아주고, 전화가 있다면 전화를 받아서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손님이 많건 적건 간에 혼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버거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실이 들어오면 또 그거에 태그를 붙이고 실 어레인지를 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그레니 스퀘어 클래스인데, 클래스를 하려면 샘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것 때문에 뭔가 하는 거는 없으면서 샘플을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않으면서 머릿속이 지금 되게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샘플을 만들 건데 가게에서 실을 줄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블랭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로 블랭킷을 만들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저는 이제 심플 그냥 베이직 그레니 스퀘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단 요게 로완 슈퍼워시 울이거든요. 이거를 예전에 사둔 게 있어서 일단 그냥 이렇게 떠본 거예요. 어차피 이걸로 블랭킷은 못 뜨고, 왜냐면 블랭킷 쓰려면 실을 더 사야 되겠더라고요. 이 색깔, 그 다음에 더 진한 그린색 하나 더 있고요. 요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4개를 해서 블랭킷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기회에 만들까? 근데 저는 요 그레니로 만들 생각이 아니었고, 사실은 요 그레니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계획은 어긋나는 거죠. 어차피 블랭킷은 제가 갖게 되는 건데, 사실은 요거를 뜨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떠야 되나? 그러니까 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레니 스퀘어로 이걸로 만든 블랭킷이 있어서 똑같은 걸 뜨고는 싶진 않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 블랭킷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이게 전부 56개인가 5g짜리 이렇게 팩으로 판 게 있어요. 다 다른 색깔이거든요. 근데 5g짜리 이렇게 조금 미니 스킨 같은 거로 이렇게 쉽빗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팩 킷이 있었어요. 킷이라고 해야 되나? 패키지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샀고, 그 다음에 이 색은 따로 몇 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 하얀색은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블랭킷을 만들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똑같은 이 그레니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보더는 없애고 그냥 색깔 대 색깔로 이으려고, 그러니까 클래스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이거 정말 내가 이건 그냥 나중에 이걸로 뜰까 하고는 어제 엊그저께 문득 든 생각이, 이걸로 내가 뜨고 싶은 걸 낭비할 게 아니라 내가 안 쓰는 실, 그러니까 사두고 안 쓴 슈퍼 와시안들 모아서 약간 DK 웨이시, 저는 월스티드 웨이 슈퍼 와시는 하나도 없고요. DK 웨이시 몇 개 있고, 핑거링 웨이시 슈퍼 와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슈퍼 와시 안 쓰는 걸로 그건 2줄을 잡아서 그레니 스퀘어를 떠서 그냥 만들자 해가지고 어제 그냥 한 스케인을 다 썼어요.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DK 웨이스로 뜨니까 6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뜨면서도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약간 더 브라이트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 실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실들을 모아 그리고 제 디스테시에 있는 것들 중에 슈퍼와시 핑거링 웨이트를 모아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과연 뜰까? 이게 과연 마음에 드나?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미워요. 그래서 그냥 그 포토그래프, 클래스 리스팅 포토그래프는 이걸로 찍을까? 아니, 이걸로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걸 만들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지금 고민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진척되는 건 없고, 머릿속에 생각은 많고. 근데 다른 색깔을 일단 떠봐야지 느낌이 알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떠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클래스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헬프 클래스, 니링 헬프 클래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딱 30분 하는 거고요. 맥시멈이 3명까지. 그래서 3명이 레지스터를 하면 한 사람에 10분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가장 하기 싫은 클래스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30분밖에 없고 한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아무도 레지스터를 안 하면 제가 안 가는 거지만 한 명이 가도 저는 가야 되잖아요. 30분 때문에. 30분 때문에 제가 가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게에서 여러 명 일을 하면 2명 정도만 일을 해도 그거를 일을 하다가 클래스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집에 있다가 가야 되니까 사실 그게 파킹하고 막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클래스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래스는 스웨터 클래스인데 그거는 약간 워크샵, 그것도 약간 클래스에서 워크샵으로 지금 바꿨고요. 스웨터는 아무래도 10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30분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2시간으로 잡았고 조금 더 가격이 들고 메인리 스웨터는 약간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냥 2시간 와서 돈 내고 와서 뜨게 해도 되고 하면서 모르는 거 질문해도 되고 하니까 그거 제가 여러 번 했던 비기너 니링 클래스, 비기너 크로셰 클래스, 그 다음에 뭐 비기너 베이비 스웨터 클래스, 비기너 디시워시 메이킹 클래스, 기본적인 베이직 클래스들, 뭐 메이킹 햇 클래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안 할 거예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그런 클래스를 하면 예를 들어서 비기너 니링 클래스, 비기너 크로셰 하면 제가 가르치는 거는 클래스를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두고 캐스트 온, 니링의 경우에는 캐스트 온, 니트, 그 다음에 펄, 그리고 니트하고 펄 컨비네이션, 이래서 이만한 스와치를 만드는 클래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못해요. 그냥 니링, 베얼리 니링만 하고. 왜냐하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다 뜨기를 하시는 분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캐스트 온부터가 시간이 되게 걸려요. 매직 룹은 크로셰고 슬립낫을 잡던 시작 롱테일 캐스트 온을 하던 그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뜨개질을 시작해서 이 뭐 10 스티치나 15 스티치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 한 번 가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 어떻게 얀을 홀드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정말 쉽게 코를 루즈를 해요. 빼뜨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다시 뜨개질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거는 되게 앰비셔스한 클래스예요. 늘 그래요. 늘 앰비셔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앰비셔스한 게 아닌데 막상 실전에 가면 너무 앰비셔스해요. 그래서 2시간이면 되겠지. 절대 2시간에 안 돼요. 뭐 3시간이면 되겠지. 절대 3시간에 안 되고요. 시간이 많으면 많으면 좋고 제가 뒤에 여유 시간을 늘 남겨놓고 클래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기너 크로셰 같은 경우는 체인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체인 한다 치면 체인에서 중요한 거는 텐션이죠. 그래서 그 체인의 사이즈가 일률적으로 같아야 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게 같아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체인하고 싱글 크로셰, 하프 더블 크로셰, 더블 크로셰 그거를 보통 하나에 끼워 넣는데 많은 경우 싱글 크로셰까지밖에 안 하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말 비기너 클래스는 안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게 가장 필요한 클래스이기도 해요. 그런데 못 해 먹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못 하겠고, 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건 정도는 아는데 내가 뭘 만들어 본 적은 없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디시클로스 만드는 법, 모자 뜨는 법 이런 거 했어요. 근데 모자도 클래스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일단은 그냥 서클로 뜨는 거를 한다면 두 번째 클래스에서는 그 콧 줄이는 거, 디크리스가 있잖아요. 모자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매직 루브로 하거나 DPN으로 바꿔야 되죠. 4개, 5개짜리 바늘로. 이제 그거가 힘들기 때문에 햇 클래스는 적어도 2개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클래스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을 거치는 경우, 만약에 베이비 스웨터를 만든다. 그거를 3번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3번이면 사실 한 달 정도를 걸려요. 그 다음에 진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일단 처음 잡고 뭐죠? 숏로를 하는 것까지를 첫 번째 클래스로 잡는다면 두 번째 클래스는 세퍼레이션인 거죠. 세퍼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바디에서 이 팔을 분리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하는 클래스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디를 다 뜨고 나서 그 팔 잡아놓은 거에서 밑에를 픽업해서 뜨는 거, 그거는 보통 베이비 스웨터 같은 경우는 매직 룹 아니면 더블 포인트 니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거를 세 클래스에 나눠서 제가 그걸 잘 짜서 가져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클래스까지 그 다음 과정을 끝내지를 못해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춰져요. 뒤로. 그러다 보면 제가 엑스트라로 클래스를 한 번 더 해주든가 아니면 뭐 언제 찾아와라 내가 봐줄 테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나요. 지금은 이제는 그걸 봐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중간에 나를 한 번 더 보더라도 그 다음 클래스에는 그 다음 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해와야 되는데 일단 홈워크 있으면 안 돼요. 일단 홈워크 있으면 홈워크를 안 해오면 저는 그걸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또 엑스트라로, 왜냐면 너 안 했으니까 뭐 너는 못 가르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이크업을 또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절대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헬프 클래스가 지금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 헬프 클래스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오는 거예요. 딱.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망쳤어. 그러면 그걸 픽스해 주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 비기너 클래스나, 그러니까 대부분 비기너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그런 클래스의 경우에는, 자, 내가 왔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보고 해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이즈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즈에 모두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이건 완전 초등학생이죠.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이 사이즈면 캐스톤 몇 개를 하세요. 그럼 그때 가서 캐스톤 제가 말을 하면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 캐스톤 할 줄 알면 하면 되잖아요. 해오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쉬울 텐데,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들이 약간 그런 시기라서 제가 너무 흥분을 지금 하긴 했는데, 그런 시기라서 그런 클래스는 이제 안 하려고요. 비기너 클래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커미트먼트 클래스로 그냥 한 6개월 이렇게 매번 30분씩 이나 1시간씩 뭐 그렇게 해볼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가게에는 비기너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할 줄 아시는 분들, 패턴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클래스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비기너 분들한테 필요한 거고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그래요.
너 비기너 뭐 리딩 클래스 있니 너희? 비기너 크로셰 클래스 있니?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뭐 하고 싶은데? 그냥 기본적인 그 스킬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뭘 뜨고 싶으면 그걸 뜨면 돼. 나하고 프라이빗 레슨을 잡으면 되지. 네가 시리즈를 원하면 내가 그걸 감안해서 프라이스를 매겨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제 클래스 얘기 잠깐 했고요. 클래스 제가 너무나 열받는 클래스가 많고 중간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건 분명히 여기 인터미디엇이라고 써여 있는데 비기너 할 줄 아는 사람, 할 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클래스를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할 수가 없고 비기닝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물건은 못 뜨겠죠.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이걸 뜨려고 했는데 내가 스카프를 뜨려고 했는데 이건 무늬가 있는 스카프인데 뭐 뜨개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면 일단 저는 돌려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파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와요. 내가 여기서 배워서 하면 되겠지. 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안 돼. 라고 할 순 없고, 어, 그러면 해봐.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컴플레인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직접 컴플레인 안 하고 주인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저는 제 수단을 다 사용해서 얘가 비기너 클래스가 아닌 인터미디어 클래스에 사인업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런 여러 가지 헤데이크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주장이 좀 강해졌고 예전엔 뭣도 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의 딜레마는 이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기브어웨이 드로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 기브어웨이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기브어웨이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종이에 다 이렇게 적어서 총 7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섞을게요. 자, 뽑았습니다. 이분이 되시겠네요. SSENI 세니라고 읽나요? 이분도 저한테 가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인데 축하드려요. 제가 책도 읽으시고 그 실도 쓰실 분이 좀 기부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책도 재밌게 읽으시고 실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분들 너무 이분들 너무 감사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브어웨이를 조금 자주 할까 싶어요. 제가 실도 많고 뭐 이래저래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기브어웨이를 조금 더 자주 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제가 다 익사이팅하고 제가 다 막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여러분도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신 분들도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제 채널 봐주시고 또 소통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시고 열심히 뜨게 하세요.